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애 엄마입니다. 저에게는 30대 초반의 남동생이 있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일이라 조언도 구할 겸요. 동생이 회사 후배를 통해 소개팅을 했어요. 여자는 다른 남자 주선자를 통해 나왔습니다. 남자 주선자는 회사 후배의 지인이라고 하더군요. 여자 쪽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했고 동생도 나쁘지 않았는지 둘은 사귀게 됐습니다. 여자는 빌라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원래는 그 집에서 언니랑 같이 살다가 언니는 집을 나가서 혼자 산다고 했답니다. 사귀다 보니 동생이 여자 집에 놀러도 가고 자고 가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휴대폰은 2개였대요. 용도는 잘 모르겠으나 현재 제 의심으로는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하나 더 개통시킨 게 아닌가 싶어요. 동생이 그 여자와 새벽에 같이 있다 보면 옆에 동생이 있는데도 남자들과 연락하고 지내고 심지어 소개를 시켜준 남자 주선자도 여자와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음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요. 동생이 그걸 보고 화를 내며 따지면 여자는 배째라는 식이었습니다. 여자의 말도 안 되는 행동들에 결국 동생은 여자랑 헤어져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그러던 찰나에 여자가 동생에게 임신을 했다고 알렸어요. 동생은 그렇게 남자관계 복잡한 여자의 말을 의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임신을 했으니 책임을 져야겠다며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알렸습니다. 저는 네 애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불같이 화를 내며 부모님에게 절대 결혼시키면 안 된다고 날뛰었습니다. 부모님 역시 혼전 임신 소식에 적잖이 당황하신 듯 했지만 동생이 좋다고 하는 여자이고 동생이 결혼 정년기여서 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일단 애가 생겼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동생을 통해 상견례를 하자고 말을 전했는데 여자 쪽에서 계속 피하더랍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 여자의 모든 행동들이 이상하고 의심스러운데 동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여자는 상견례를 계속 피하는 와중에 임신을 빌미로 명품 가방을 요구하고 결혼 후 집명의 반반을 요구하고 임신을 한 뒤 일을 바로 그만두고 동생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이때도 동생을 말렸어요. 정신 차리라고. 너 지금 제대로 호구된 거라고. 하지만 동생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몇 주 뒤 대뜸 그 여자가 할 말이 있다며 동생을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이혼녀라고 말했대요. 동생은 황당했지만 그것도 내 팔자려니 생각했고 결혼을 접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하네요. 저는 이혼녀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날뛰었습니다. 제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때도 동생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도 슬슬 지쳐갔어요. 그러다 상견례보다 먼저 동생과 여자 쪽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 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처음에 식사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여자 쪽 부모님이 여자가 이혼녀라는 사실을 저희 부모님에게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대요. 그 말을 듣고 동생이 우리 부모님을 기만하라는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이혼녀라는 사실을 숨긴 여자라면 무슨 거짓말이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여자를 끌고 가서 서류를 떼게 했는데 여자는 이혼녀가 아닌 유부녀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여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계속 둘러대며 3년째 이혼 소송 중이라고 했다네요. 지금 생각하면 뻔뻔하게 동생과 식사를 한 그 여자 부모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동생도 그제야 여자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는지 이 사실을 저에게 먼저 말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부모님이 아시면 충격이 너무 크실 것 같았지만 이미 결혼 이야기를 꺼낸 후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부모님은 결혼을 쌍수들고 반대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동생을 오냐오냐 키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막둥이라 많이 예뻐하셨거든요. 저도 동생을 많이 아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서 그런 여자를 만났냐며 동생을 엄청나게 나무라 하셨어요. 화가 난 동생이 주선자였던 회사 후배에게 따지자 후배가 말하길 자신은 전혀 그 여자와 알지 못하는 사이고 지인이 괜찮은 여자라고 해서
소개를 시켜주었다고 하네요. 결국 동생은 후배와 그 남자 주선자와 3자 대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생이 남자 주선자에게 그 여자가 유부녀인 걸 알았냐? 여자와 어떻게 알게 된 사이냐? 라고 따져 물었대요. 그러자 남자 주선자가 한 대답이 정말 황당합니다. 그 여자가 소개팅 어플에서 한 남자를 알게 됐고 그 남자의 친구가 이 남자 주선자라고 하네요. 남자 주선자의 친구가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게 그 여자였던 거죠. 그 여자를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제 동생과 소개팅을 주선한 거였어요. 글을 쓰면서도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옵니다. 소개팅 어플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남자 주선자와 새벽에 음란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했잖아요. 문자 내용만 봐도 둘이 잠자리를 가진 게 아닌가 의심되는 수위였습니다. 회사 후배가 연신 동생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인데 사과를 한들 바뀌는 게 있나요? 동생은 너무 답답했지만 그냥 후배에게 알겠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알고 보니 여자가 살던 그 빌라는 여자와 전 남편의 신혼집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으나 여자 쪽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식을 못 올리고 있다가 여자가 집을 나와 전 남편과 혼인신고만 한 채로 그 빌라에 살고 있었대요. 그러다 이혼을 마음먹고 소송 중이었는데 제 동생을 소개받아 만난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말한 이 내용들이 모두 시점이 맞지 않고 지금까지 쌓인 불신으로 신뢰하기 힘든 내용이었어요. 그 여자가 하는 말 중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진실인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 여자는 점점 미친 사람처럼 동생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정말 뻔뻔하게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하고 동생은 그걸 또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동생 말로는 그 당시엔 자신의 자식을 임신한 여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대요. 답답합니다. 그냥. 상황에 진전은 없고 여자의 배는 점점 불러오니 결국 저희 부모님이 여자네 부모님 집을 찾아갔어요. 면대면으로 이야기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요. 하지만 여자네 부모님은 집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 부모님은 몇 시간 동안 그 집 대문만 보다 성과 없이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제가 수소문을 해 그 여자 언니에게도 연락을 해봤지만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며 모르쇠 했어요. 저희 가족 모두 문자도 보내보고 전화도 해봤지만 어느새 부모님과 저, 동생까지 모두 차단을 해놨더라고요.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여자는 동생에게 전화와 카톡을 보내면서 괴롭혔습니다. 동생은 여자의 부모님과 전혀 연락이 닿지 않으니 일단 여자라도 만나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다 알겠으니 만나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여자는 만나면 동생이 병원에 데려가 수술시킬 것 같으니 절대 만나지 않겠다고 늘 거절했어요.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것저것 법률 상담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알아보니 유부녀가 총각을 만나서 임신을 한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네요. 대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고 친자라면 돈을 줘야 한다는 것만 알게 됐습니다. 상황이 더 막막해졌어요. 부모님이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하던 찰나에 결국 엄마가 스트레스성 질병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엄마가 쓰러지고 나니 저도 동생에 대한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동생에게 화를 많이 내셨어요. 뭐 나이가 몇인데 여자 하나 제대로 못 만나냐? 같은 말들. 동생은 자기 나름대로 억울했겠지만 다 본인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픈 엄마가 눈앞에 있으니 네가 억울할 게 뭐 있냐? 라는 심정이었어요. 여자 문제로 이렇게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동생이 그저 미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동생도 저와 아빠의 이런 타박에 화가 났는지 화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단 한 번도 아빠가 저희에게 손찌검을 한 적이 없으셨는데 그날 처음으로 동생의 뺨을 때리셨어요. 아빠도 많이 참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뒤로도 동생과의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저희 가족과 갈등을 빚다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엄마는 상태가 호전되어 집으로 돌아오셨지만 집안 분위기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동생은 투룸 하나를 전세로 구해 살았습니다. 여자의 연락은 끊이지를 않고
이미 저질러진 일이라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그 여자를 집에 들였다네요. 여자는 그 사이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저와는 드문드문 연락을 했는데 여자를 집에 들였다는 순간부터 저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동생과 연락이 끊긴 지도 몇 달, 동생이 먼저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그 여자와 같이 살아보니 정말 아니래요. 같이 못 살겠다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자는 정말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생글생글 웃으며 마누라 같은 행동을 하다가도 어느 날은 동생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연락을 해서 고소할 거라며 소리를 지르고 끝없이 연락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살할 거라고도 말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애 낳아도 너한테는 안 줄 거니까 양육비나 꼬박꼬박 잘 보내라고 하다가도 자기는 애 못 키우니까 낳으면 네가 책임지라 하며 계속해서 말을 바꾸기 일쑤였답니다. 거기에 지친 동생은 정말 자기도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그 여자를 도끼로 찍어버리는 꿈까지 꿨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 그 여자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동생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맘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동생의 회사 본명을 밝히었고 동생이 총각 행세를 하며 혼외 자식을 가졌다는 허위사실 글을 올리며 그 회사의 인사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 글을 썼다더라고요. 그 글을 동생 회사 직원들이 본 건지 회사 블라인드에 글이 올라와 동생은 한동안 회사에 해명하기 바빴습니다. 당연히 소문이 퍼지면서 회사 내에서 이미지도 안 좋아졌죠. 회사 동료들의 시선도 따가웠답니다. 그제야 동생도 이 여자는 진짜 아니다 싶었는지 여자를 집에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여자가 나가지 않자 저한테 도움 요청을 하려고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그나마 양심이 남아있었던 건지 아니면 면목이 없었던 건지 부모님에게는 연락하지 않았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까지 소문이 났다는 사실을 알면 이번에는 두 분 다 쓰러지실 것 같았기 때문이죠.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저 혼자 동생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이미 집안은 난장판이었고 여자는 정말 눈이 뒤집혔다고 해도 될 만큼 제정신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생도 그 여자도 너무 흥분한 상태 같아서 일단 동생을 방에 집어넣고 여자와 둘이 이야기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그 여자는 저에게 위협을 가하며 흥분된 상태로 욕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로는 되지 않겠다 싶어 그냥 여자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여자의 팔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여자는 발악했습니다. 다른컨대 저는 여자에게 폭력을 쓴 적이 없어요. 불룩 나온 배를 보니 또 막대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때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 겁니다. 인터폰을 통해 확인하니 경찰이었어요. 제가 오기 전에 동생과 싸우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었나 봐요. 여자는 미친년처럼 네 발로 기어서 현관으로 갔어요. 여자가 문을 열자 경찰 두 분이 서 계셨습니다. 배부른 임산부가 눈이 뒤집혀서 뛰쳐나오니 그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동생도 나왔어요. 횡설수설 말을 하는 여자를 진정시키고 경찰은 제게 상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그대로 본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경찰 뒤에 숨어 다 거짓말이라는 둥, 저 여자 미친년이라는 둥 말을 했습니다. 이때 동생이 욱해서 또 언성이 높아졌지만 제가 바로 말렸습니다. 경찰분들을 두고 또 양측에서 언쟁이 오갔어요. 결국 경찰은 배 나온 임산부를 어찌하지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이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 동생에게 다시 집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잘 말해 놓을 테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동생은 다시 짐을 싸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는 짐 싸들고 나가는 동생에게 또 협박했지만 제가 그냥 무시하라고 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그 여자는 소리를 질렀어요. 동생이 집으로 들어간 뒤에도 여자의 협박 연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애 낳을 때 오라며 동생과 저희 부모님께 미친 듯이 연락을 했고 동생이 다시 부모님 집에 들어온 것이 분했는지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언제 출산을 할지 모르니까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게 대기하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시종일관 여자의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그게 화가 되었는지 여자는 이제 동생의 회사에까지 연락을 하며 업무를 방해했어요. 동생은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심정으로 회사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회사에서 동생 이미지가 엉망이 되자 어느 순간부터 그 소개팅을 주선했던 후배도 나 몰라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출산이 임박해진 여자는 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때도 어김없이 동생 회사에 전화를 해서 당장 병원에 오라며 생떼를 썼습니다. 결국 동생과 저희 가족은 병원에 갔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려고 갔으나 여자는 막무가내였어요. 저희를 보자마자 흥분을 해서 주변에 있던 걸 집어던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결국 간호사분이 저희를 병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정말 웃긴 건 그러고 나서 가만히 계시던 저희 아빠가 본인을 때리려고 했다더니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한 번 더 경찰을 불렀습니다. 아빠는 손을 든 적도 없다며 해명했는데 여자는 아니라며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옆 침대에 계시던 다른 분들이 저희 아빠는 때린 적이 없다고 증언을 해주고 나서야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을 통해 다시는 너희 집안과 엮이기 싫으니 애를 낳으면 동생에게 애를 주고 자신은 사라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아빠까지 신고한 여자에게 학을 떼며 이 여자랑 결혼해서 살기는 물 건너갔구나 생각했다네요. 일이 저 지경까지 갔을 때야 저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얼마 뒤 여자는 예정대로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죠. 여자는 애를 낳자마자 친자 확인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희가 그런 말을 해도 모자랄 파네요. 저희 쪽에서는 당연히 승낙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그 기간만큼 피가 말린 적이 없어요. 부모님은 친자가 아니라는 걸 확신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건지 절대 우리 아들의 자식이 아닐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후자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친자 확인 결과 제 동생의 친자가 맞다고 여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그 순간만큼 절망적인 순간도 없었네요. 하지만 이미 그 여자는 미쳐버린 상태고 그 여자의 말을 조금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자에게 우리가 친자 확인을 해보겠다는 의견을 전하자 산후조리원에서 아기 데리고 자살할 거라며 소동을 부려 쫓겨났다고 하네요. 모든 행동이 이해되지 않고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뿐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쫓겨난 여자는 동생의 전셋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동생 회사 앞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서 어쩔 수 없이 동생이 그 집에 여자를 들였어요. 만약 들이지 않고 여자가 계속 행패 부리기 뒀더라면 동생은 바로 회사에서 잘렸을 겁니다. 선택지가 전혀 없었죠. 현재는 이혼한 지 300일 이내에 출산을 하면 전 남편에게 친자 등록이 된다고 하여 지금 동생과 그 여자는 친자가 아니라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후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더군요. 그 여자 말로는 출생신고를 한 뒤 애는 두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동생에게 당장 아기를 키울 때 필요한 물품들을 사서 전셋집에 두라고 했답니다. 저는 여자의 말대로 하면 아기와 물품을 들고 도망갈 것 같아서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동생이 거절을 하니 또 동생 회사에 쉴 틈 없이 전화한다고 합니다. 상습적으로 여자가 회사에 전화를 하고 동생 일을 방해하는 부분을 업무 방해죄로 신고도 안 됩니다. 여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안 되고요. 법적으로 알아봐도 합의를 잘하는 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애는 두고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게 하고 싶은데 전에는 임산부였어서 쫓아낼 수 없었고 이제는 갓난아이의 엄마라서 내쫓거나 경찰을 동원하거나 법적인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애초에 산후조리원에서 쫓겨난 뒤에 그 집에 들이지를 말았어야 했는데 얼른 이 여자를 어르고 달래서 집에서 나가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성적으로 대화가 전혀 되지 않아요. 여자는 계속 동생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그 집에서 살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저 답답할 뿐이네요. 사실 가장 멍청하고 미련한 건 제 동생이죠. 저도 압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이 일 때문에 모든 가족이 스트레스 때문에 병을 달고 삽니다. 동생에게 크게 화라도 내고 싶지만 이 일을 겪는 동안 10kg이 넘게 빠져 수척해지고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먹는 동생을 보면 또 마음이 약해져요. 가족들 간의 대화도 줄고 집안 분위기도 칙칙하네요. 저희 가족 어쩌면 좋을까요?